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걸 학습하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LTI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LTI는 뭐의 약자냐면 Linear Time Invariant입니다. 즉 선형 시불변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회로를 배우고 있으니까 시스템 대신에 회로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럼 이 Linear Time Invariant LTI 시스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LTI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자, 여기 LTI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입력에 XT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럼 출력으로 이제 YT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입력단에 우리가 상수 K배만큼 하면 출력도 K배만큼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중첩이 또 가능합니다. 자, X1 더하기 X2를 입력단에 넣으면 출력은 Y1 더하기 Y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그 배수만큼 반영돼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K배를 하면 출력단도 K배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뭐냐?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예요. 즉 X, T 빼기 타워만큼 딜레이를 주면 출력도 그대로 딜레이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선형 시스템, LTI를 그냥 간략하게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특징, K배를 하면 K배만큼 나온다. 상수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K배를 하고 중첩을 입력으로 놔주면 출력도 중첩이 돼서 나온다.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딜레이를 주면 출력도 딜레이 된 만큼 나온다. 여기 뭐 K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K, X, 뭐 1이라고 해서 K 타워 제로 이런 식으로 놔줘도 I1 타워 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 특징을 알고요.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뭘 배웠죠?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을 배웠죠. 그럼 트랜스퍼 펑션은 뭔지 한번 볼까요? 트랜스퍼 펑션은 우리가 이 LTI 시스템에서 가진 이 시스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HS라고 해요. 그러면 입력단을 우리가 여기 주파수상에 X를 넣어주면 출력은 YS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퍼 펑션 H는 어떻게 구해지냐? 입력, 출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준다고. 이게 뭐냐?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전달함수라는 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즉 주파수 영역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시간상에서도 이런 게 존재하느냐? 즉 시간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변화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게 과연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느냐? 전달함수가. 자, 시간이니까 HT로 해야 되는 거죠. XT, YT 이게 성립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역변환했을 때 올바른 시간상의 관계식을 얻는지 그걸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게 컨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컨볼루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LTI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입력단에서 XS를 넣었어. 그래서 출력단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즉, 입력이 있고, 우리가 트랜스 펑션이 돼서 출력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트랜스 펑션 값을 예측하면서 다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고 나면 시뮬레이션 값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하고 계산 값하고 실제 테스트했을 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트랜스 펑션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함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달함수를 출력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출력단에서 전달함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뭔지 알려면 이 출력단에서 분이 측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입력하고 출력만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 중간중간 이 시스템을 다 측정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유추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주파수상에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고 했는데, 입력하고 출력, 그리고 출력은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출력단에서 전달함수가 순수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즉 입력이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1이면 1 곱하기 hs니까 y가 어떻게 됩니까? ys가 hs로 해서 전달함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전달함수가. 그 말인 즉슨 뭐냐 하면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즉 여기 hs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주파수 상의 도메인에서 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역변환을 통해서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LTI. 자, 1의 역변환 뭐죠? 라플라스 변환. 뭐라고 했습니까?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임펄스 펑션이 뭐라고 했죠? 시간상에서 t가 0인 것, 거기서 우리가 무한대 펄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복습 차원에서 임펄스 펑션이 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임펄스 펑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어요. 여기가 델타 t가 되는 것이고, 이 높이가 뭐냐면 1 나누기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t 곱하기 델타 t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즉 면적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델타 펑션을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되냐? 1이 된다. 이런 특성을 갖고요. 그러면 델타 t가 0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델타 t분의 1은 무한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t가 0초, 즉 요 놈이 여기 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져서 이건 위로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t가 0이라는 시간에 이게 무한대로 딱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t-타워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거는 타임 시프팅이 됐다는 거죠. 타워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솟아서 오른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을 역변환한 델타 t를 입력으로 넣으면, 자, 이거에 또 역변환된 거 뭐죠? ht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델타 t를 넣으면 트랜스 펑션을 구할 수 있구나. 즉 시간상의 트랜스 펑션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력단에 요 델타 t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입력단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호 xt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yt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xt를 넣으면 yt가 튀어나오는데, 그럼 이 yt하고 과연 xt하고 ht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냐. 그럼 트랜스 펑션, 주파수상에서의 트랜스 펑션은 여기서 ys가 나오고 이게 hs 곱하기 xs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과연 yt로 변환했을 때 ht 곱하기 xt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럼 과연 이 곱셈, 즉 곱셈, 이 주파수상의 곱셈이 역변환해 갖고 시간상으로 했을 때 이 곱셈, 이 곱하기 표시가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뭘로 표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속 확장해서 보도록 하죠. 자,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XT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YT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XT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T가 시간상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래프로 선으로 그렸지만 이 선을 확대하고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이 점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만든 게 이게 선이잖아요. 그럼 이 점을 우리가 T0에 위치한다고 하고, 이 점을 T1, 이거를 T2, 쭉 가서 Tn, 이렇게 각각의 점이 이런 식으로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점에 해당되는 우리가 XT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1에 위치하는 건 어떤 거예요? T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1이 되는 것이고요. 쭉 더해서 어떻게 됩니까? XT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쭉 있고 앞에도 쭉 있고, 이 값이 합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같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XT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작업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x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타워 델타 t 빼기 타워 d 타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가 델타 펑션의 그 정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타워가 t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t0는 xt0 델타 t 빼기 t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된다고 했죠? 이건 1이 되니까 결국은 xt0만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t0에서부터 xtn 그리고 그 이후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줘서 나타내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t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식을 다시 전개를 해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델타 함수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출력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전달함수, 시간상의 전달함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를 선형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해서 타워만큼 딜레이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ht 빼기 타워가 된다 라는 거예요. 출력단에서.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까? 지금 요거를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또 타워를 곱해줄까요? 그러면 LTI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단은 x 타워 델타 t 빼기 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x 타워 델타 t 빼기 타워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그럼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적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다 더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단에서 더해준 것이, 즉 적분해준 것이 출력단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적분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LTI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워 그 다음에 델타 t 빼기 타워의 d 타워를 적분해주면 출력단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분된 게 x 타워 여기 h입니다. ht 빼기 타워 d 타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이 공식이 결국 xt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xt.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쭉 수식을 전개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값으로 우리가 뭘 입력하게 된 거죠? xt를 입력하게 된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xt를 입력했을 때 출력을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yt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yt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y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 타워 ht 빼기 타워 d 타워가 나왔네요. 자, 우리 좀 뭐 달라진 거 느껴지나요? 이게 주파수상에서 LTI 시스템에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x 그 다음에 전달함수 hs ys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변환 해줬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이거를 역변환 해주면 LTI가 있고 여기 XT에 입력이 들어가는데 출력으로 YT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YT가 왔는데 과연 이 관계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봤더니 이게 뭐냐 C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역변환을 해주니까. 즉 이게 대문자 YS 주파상의 YS가 우리가 시간상에서 스몰 yt로 변했는데 이 yt 함수가 지금 요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이 주파상의 곱셈이 즉 시간상으로 갔더니 이렇게 적분 즉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그 다음에 이렇게 적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게 역변환한 거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 타워 ht 빼기 타워 d 타워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이게 역변환 했을 때 이 전달함수 곱하기 이 입력을 역변환 했을 때 요놈아가 돼야지 서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과연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요게 되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함수로 넣는 거예요. 자,
ht 빼기 타워 d 타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2의 마이너스 st dt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회로 분석했을 때 입력 신호가 어떤 xt가 있었으면 거기 항상 ut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조건이 없고 일반적인 라플라스 변환 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적분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곱셈이 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타워에 관련된 거, 여기 타워에 관련된 거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타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시간상의 값들만 모아주고 그 다음에 d 타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면 t 빼기 타워를 t 프라임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dt는 어떻게 변합니까? dt 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타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ht 프라임이 되는 것이고 2의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st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타워 그 다음에 dt 프라임 d 타워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해 볼까요? 여기 타워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걸 또 밖으로 빼줍니다. 시간상의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한대 x 타워 마이너스 무한대 ht 프라임 2에 마이너스 st 프라임 되고 빠져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s 타워 d 타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타워 이걸 이제 앞으로 갖고 갑니다. 2의 마이너스 s 타워 d 타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ht 프라임 2의 마이너스 st 프라임 dt 프라임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곱셈이 됐는데 딱 봤더니 이게 뭡니까? 요것만 봐요. 이거잖아, 이거. xt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되면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x로 표현하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된 거.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t 대신 지금 타워로 치환을 해준 것 뿐이지 라플라스의 기본적인 형태랑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대문자 요거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니까 무슨 형태예요?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ht 2의 마이너스 st dt 여기서 t 대신 t 프라임이 치환돼서 쓰인 것 뿐이지 지금 요거는 같은 형태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것도 ht의 라플라스 형태니까 전달함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hs가 되는 거고 이 가운데 뭐가 있죠? 곱셈이 있는 거죠. 곱셈. 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즉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이 yt라고 하는 놈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줬더니 이게 나온다 라는 걸 지금 수학적으로 검증을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쓰면 자 yt가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x 타워 ht 빼기 타워 d 타워가 있는 건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줬더니 x 전달함수 이런 식 곱셈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면 역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변환을 해주면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즉 여기 전달함수 hs가 있고요. 출력단에 xs가 주파수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력이 xs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L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XT가 입력으로 나오면 출력이 YT가 돼서 나오는데 이 YT가 어떻게 요게 우리 라플라스 역변환된 거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 타워 HT 빼기 타워 D 타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역변환을 해줬더니 이 곱셈이 이런 식으로 시간상에서는
이런 적분꼴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컨볼루션, 우리가 매번 이거 곱셈을 매번 이런 컨볼루션 형태로 나타내면 역변환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고 전담수가 있으면 이거를 역변환한 게 지금 요거라고 했어요. 시간상에서 오리지널 폼은 ht 빼기 타워 d 타워인데 이거를 계속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시간상에서 ht ht로 나타내고 이거를 곱셈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컨볼루션 표시인 이 스타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컨볼루션 했다는 표시예요. 즉 주파수상에서의 곱셈이 우리가 역변환을 통해서 시간상으로 했더니 이런 컨볼루션으로 바뀌더라. 즉 곱셈을 역변환했더니 컨볼루션이 되더라. 즉 컨볼루션을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곱셈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시간상에서의 곱셈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뭐가 되느냐? 컨볼루션이 된다. 이거 주파수상에서의 컨볼루션을 역변환을 해주니까 곱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공식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x 타워지만 이거 h하고 x하고 역할을 바꿔서 h 타워 x t 빼기 타워 d 타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컨볼루션 표시가 돼 있으면 요거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아래처럼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컨볼루션 개념이 아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쓰여요. 하드웨어 분석에도 쓰이고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되면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에도 컨볼루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시그널 프로세싱에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컨볼루션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다 다뤘던 내용이죠. 시간상에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이건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함수. 그냥 kf1t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그냥 kfs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다. 함수끼리의 곱셈이 있다. 즉 f1 함수 곱하기 함수가 있으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파수상에서 컨볼루션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s. 그리고 여기 f1t가 시간상에서 이렇게 컨볼루션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주파수상에서는 곱셈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컨볼루션 정의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그래프상에서 컨볼루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입력 신호가 요거래요. 그리고 트랜스 펑션이 요거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겠잖아요. 여기 ht가 있는 거고 입력이 지금 vi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출력단에서 뭐가 나오겠죠? 이게 시간상이니까 출력은 뭐가 나오겠어요? yt는 뭐가 돼서 나오겠어요? 여기 yt 했잖아요. yt 컨볼루션이 돼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쵸? 컨볼루션 스타 ht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컨볼루션 했을 때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뭡니까? 그 유닛 스텝 펑션인데 요 ut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t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고 요거는 t-1이니까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입력단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임펄스가 나온다. 크기가 1이고 이게 우리가 트랜스 펑션 시간상의 트랜스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면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컨볼루션의 정의식 한번 봅시다. VIT 컨볼루션 HT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VI 타워 HT 빼기 타워 D 타워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VI T 빼기 타워 H 타워 D 타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편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거는 변수가 지금 t라는 변수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t라는 변수가 여기 h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요거는 h라는 전달함수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력 신호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뭐냐면 시간상에서 주어진 함수 ht가 요거예요. ht가 요거니까, 자, ht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입력 신호 vit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1, 1.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움직이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움직이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요거를 막 움직일 수가 있어. 뭐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막 이걸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직관적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요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하면 딱딱 떨어지니까 범위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이거를 막 움직이면 이건 가서도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 무한대로 가고 하니까 좀 꼬리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움직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 VI를 움직이는 놈, 그게 뭡니까? 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이게 VI 마이너스 타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 원래는 이게 여기에 위치한 거잖아요. 여기 이게 VI 타워라고 하면, 아니, 다시 그려봅시다. 자, VI 타워라고 하면 그래프상에서 시간 타워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이렇게 될 거예요. 1, 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I 마이너스 타워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할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타워라고 하고 VI t 빼기 타워라고 하면 이제 t가 변수가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요게 요거하고의 거리는 얼마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t만큼 움직였으니까 t라고 써주고 t 빼기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같은 거예요. 이게 t가 아까 변수라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t가 이렇게 바꿔져 가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H타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타워는 그대로 있으니까 고정된 거겠죠. H타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H타워를 해줘. 그럼 H타워가 아까 전에 요거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UT 함수가 있는 요거의 공식. 그러면 이거를 가지면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감소하는 요 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익스포넨셜 함수. 자,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우리가 곱셈을 해주고 또 적분을 해주는 게, 곱셈을 해주고 적분을 해주는 게 뭐예요? 이 컨볼루션의 정의잖아요. 요걸 했으면 여기 우리가 요거 구한 거, 요거 지금 이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t가 변수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t가 이제 움직이는데 구간을 나눠서 움직여야 돼요. 자, 이렇게 이거 타워고 자, 여기도 타워고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보다 마이너스 요게 이렇게 아까 t하고 t 마이너스 1에 위치하는 경우, 한번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즉 이게 t가 0보다 작아. t가 0보다 작으니까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쪽 제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컨볼루션의 정의가 곱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트랜스 펑션, 시간상의 트랜스 펑션 곱하기 그다음에 움직이는 요 입력 신호의 곱셈이라고 했는데, 지금 입력 신호 요게 t가 0초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만 움직이니까 곱셈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여기 0이잖아요. 그렇죠? 0 곱하기 여기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곱셈을 해주면 yt는 0이 돼서 나온다. 그럼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t가 이제 0보다 커요. t가 0보다 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왔어. t가. 근데 0보다 큰데 이 t-1은
0보다 작어.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면 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면, 즉 t가 지금 요 구간에서 2번 구간에서 이 박스가 움직일 수 있는 게 1이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1. 요 구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번의 경우는. 자, 그러면 2번의 경우 움직이는 구간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인데, 자, 어떤 t라는 시간에서는 여기에 위치했다고 해봐. 그러면 요거는 다 0이잖아요. 그러면 곱해주면 어떻게 곱해줍니까? 여기 곱하기, 여기도 0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0이니까. 그럼 요 구간 곱하기 요 구간의 값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내주면 정확하게는 어디에서부터 적분해야 되냐.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을 해주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 해봤자 0이니까 의미 있는 수가 튀어나오면 0부터 적분해주는 거예요. 0부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t초가 있어요. 근데 t초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수. 근데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냐? 요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곱셈이 요거 곱하기 요거네요. 요거는 근데 1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아까 전에 2의 마이너스 t라고 했잖아요. 여기 t, 요 함수, 트랜스 펑션 함수 t.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분을 해주면, 타워여야 되죠. 타워. 이거 H 타워라고 했으니까 이거 타워, D 타워. 그래서 이걸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가 되네요. 자, t가 변수입니다. 그 어디 변수인데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냐? 0에서 1 구간에 움직이는 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세 번째 경우는 요게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이제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t-1 t가 있으면 t-1이 0보다 크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쭉 움직였을 경우 요 구간하고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요 구간하고의 곱셈과 이 구간에서의 적분, 그거 어떻게 되냐 보자. 자, 요 구간은 어차피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의미 있는 부분이 요거하고 요게요. 그럼 t-1에서 t까지 되겠죠. 그러면 요거가 1이니까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h 타워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타워 d 타워가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t로 나온다. 자, 어차피 이제 t가 1보다 큰 이 구간에서는 이게 여기에 위치하나 여기에 위치하나 적분을 해주면 다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경우로 나눴는데, 세 개의 경우 나눈 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다 무슨 값입니까? 이게 yt 값이잖아요. yt. 즉 출력 값인 거잖아요. 여기 LTI 시스템의 출력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간을 나눠줘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출력 값을 해준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t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출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0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가 0부터 1 구간 볼까요? 0부터 1 구간에 보면 0이니까 여기 0이 돼서 1이니까 1에서 이 값이 뭐냐 하면 2,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큰 이제 요 구간이잖아요. 이거 이제 yt고, 그럼 요 구간이 되는데, 이건 요거에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결국 0에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에 수렴하는 이 그래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자, 우리가 ht라는 트랜스 펑션이 있어요. 그때 이게 2의 마이너스 t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ut 빼기 ut 마이너스 1이라는 입력 펄스를 넣어줬어요. 그럴 때 출력이 어떻게 튀어나오냐?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yt가. 즉 트랜스 펑션 ht, 그 다음에 입력 신호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곱셈으로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해줬더니 컨볼루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가 출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이게 입력이고 이게
전달함수입니다. 그럼 이걸 두 개 컨볼루션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컨볼루션식 계속 반복해서 써봅시다. xt고 컨볼루션 ht가 된 거고, 이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고 했죠. x 타워 ht 빼기 타워 d 타워, 그 다음에 xt 빼기 타워 h 타워 d 타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변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전달함수고, 변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는 입력값이에요. 어느 걸 움직이는 게 편할까요? 이거 여러분 취향이에요. 개취라고 하죠. 여러분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xt를 변수로 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즉,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저한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볼까요? x 타워라는 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x 마이너스 타워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t 빼기 타워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함수, 함수가 아니라 변수 t가 나온다. 그래서 이 t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라도 갈 수 있고,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입력을 움직여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h 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그려봅니다. 자,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쭉 그려보고, 쭉 그리고, 자, 이거 그릴 때 여러분이 자를 가지고 하면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자를 하나씩 꼭 준비해서 이쁘게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이 헷갈리지도 않고 또 채점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H타워라는 거 여기 있습니다. H타워고, H타워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오는 거죠. 여기 오니까, 자, 여기 1이 오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오는 거고요. 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 1, 2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가 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t 빼기 타워라는 거는 xt 빼기 타워라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t를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우를 보면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 t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족분해 주는데, 자, 두 개 이제 H타워하고 요거하고 이제 곱셈을 표시해야 되는데, 좀 곱셈을 해주면 의미 있는 값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곱셈을 해주면 없어. 다 0이야. 그쵸? 0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요거 곱하기 여기, 지금 요거 곱하기 요 구간하면 이게 0이니까 0 곱하기 어떤 H타워를 해버리면 0이 돼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간 볼까요? 두 번째 구간은, 자, 이 t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t가 넘어왔는데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t가 여기까지 넘어와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 t가 여기까지 넘어왔어. 근데 t가 어디에서만 움직이냐? 여기에서만 움직여. 1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1.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에 있을 때 값을 한번 볼까요? yt는, 자,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가 지금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 0 이후부터는 이게 0이니까 뭐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뭐합니까? 이게 1이면 뭐야? 곱해지면 0이니까 의미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0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고, 요거가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1 곱하기 1이 되니까 d 타워가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t가 돼서 나온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 볼까요? 세 번째 경우는 요거, 자, 세 번째 경우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1이고요. 이 t가 1을 넘었어. 근데
2보다는 작아. 여기 나온 2예요. 이건 2보다는 작아요. 여기 위치하는 경우에 여기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t가.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값이 의미 있는 값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곱하기 H타워 요거 곱하기 아마 t가 위치하는 요 구간까지 곱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yt는 어떻게 되냐면, 자, 0부터 1까지는 요거가 1이잖아요. 1 곱하기 요거 1이잖아요. 1이 돼서 b 타워가 돼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부터 t까지 1부터 t는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까지는 지금 요게 h타워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는 계속 1이잖아요. 1을 곱해줘서 d타워 돼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t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 경우는 t가 2보다 큰 경우야. 그래서 빠져나왔어. 아예 이렇게. 자, t가 네 번째는 t가 2보다 큰 경우. 자, 그럼 여기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 여기 부분은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요거 t보다 큰 부분, 요 부분도 0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t까지인데, 여기서부터 t까지인데 한번 볼까요? yt를 해주면, 자, 요 구간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요거 1부터 t까지 요 구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것도 0이니까.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0이니까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건 여기 구간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적분을 해주면, 자, 0에서부터 1까지는 1 곱하기 1 d 타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d 타워가 된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봅시다. 여기가 ht라는 게 있어요. ht가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거 1,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입력단에 우리가 뭐를 주느냐? 유닛 스텝 펑션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컨볼루션해서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 시간상에서, 물론 이제 주파수상에서는 그냥 S도메인에서는 곱해져서 나오겠지만 시간상에서는 컨볼루션이 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yt를 컨볼루션 했더니 이 yt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0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t가 0. t가 0보다 작은 거에서는 0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t가 0에서 1 구간은 뭐예요? 램프 함수가 돼가지고, 이 시간 1이죠. 예. 0에서 1 구간에서 램프 함수니까 1까지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t가 1에서 2 구간은 또 어떤 함수입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함수예요. 그럼 1이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큰 요 구간에서는 0이 된다. 즉, 요 함수, 입력 함수랑 이 트랜스 펑션하고 시간상에서 컨볼루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생긴 LTI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이런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 튀어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어디 좀 이해가 이제 가나요? 자, 또 예제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제 문제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자, 예제 문제.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도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S2가 있고, 여기 우리 V 입력이 있고요. 여기가 V 아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입력하고 출력에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전달함수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달함수는 여기는 일단은 오픈이니까 전류가
입력해서 주면 전류가 다 어떻게 흐르겠어요? 전류가 다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잖아요. 여기 오픈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Vout이 여기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Vout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Vout이 되는 거잖아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뭐 쓰면 되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 쓰면 되는 거죠. S분의 2 더하기 2에 2 곱하기 Vin이 Vout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그대로 트랜스 펑션을 구해주면 트랜스 펑션은 S 더하기 1 S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상에서 입력을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ut를 넣었다고 했을 때 그럼 출력 vt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역변환해서 ht를 구한 다음에 컨볼루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상으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곱셈으로 해가지고 출력 Vout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저는 주파수상에서 하는 거를 추천해요. 문제에서 특별히 컨볼루션으로 계산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주파수상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을 통해서 출력값을 도출하고 다시 역변환 해주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주파수 변환을 해서 곱셈을 해갖고 출력으로 나왔는데 이걸 다시 역변환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시간상으로 갖고 와서 컨볼루션 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주파수상에서 해주는 게, 그걸 먼저 트라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파수상으로 해주면 이거 VI는 어떻게 됩니까? S 더하기 1,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V 출력은 그냥 컨볼루션이 아니라 곱셈으로 나타나니까 X 더하기 1, S 곱하기 S 더하기 1, 6이 된다 이거죠. 이거 우리 부분함수 배웠잖아요. 이거 제곱이니까 제곱 A 여기 S 1 더하기 B, 부분함수가 아니라 부분 분수죠. 헷갈렸습니다. 그럼 이걸 해주면 A는 마이너스 6, B는 6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Vout S는 S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 S 더하기 1에 6이 되니까 이거 그냥 역변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변을 해준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t ut가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S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 ut면 이게 뭐라고 했죠? 제곱이 1이 되는 것이고, 램프 함수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제곱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요 형태잖아요. 그쵸? 요 형태에다가 여기 A가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A.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어떻게 되냐? V0t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6t 2의 마이너스 t ut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변환해주면 6의 2의 마이너스 t u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입력 신호가 요게 이제 전류예요. 전압이 아니라. 뭐 전달함수는 입력 신호가 뭐 전압이 될 수 있고, 출력 신호가 뭐 전압으로 나오거나 전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입력 신호 뭐 전류 넣을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율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입력 신호가 전류로 요런 걸 이제 인가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출력 Iout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상에 있는 어떤 함수를 주파수상으로 온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곱셈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역변환해 주는 방법. 일단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시간상에서 컨볼루션 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결과값은 똑같아야 돼. 그럼 과연 진짜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이거 함수로 나타내면 st를 함수로 나타내면 이 유닛 스텝 펑션이 되잖아요. ut 빼기 ut-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s분의 1 빼기 시간상의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s가 된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주면 s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게 전달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달함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이 회로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IS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1옴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SL이니까 이거 L이 된다 이거죠. S가 되는 거죠. L이 1이니까 그때 여기 흐르는 게 이제 IO가 됩니다. 추이값은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추이값이 여기서부터 0이니까 다 회로가 오픈된 상태니까 뭐 전류 흐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면서는 초기값이 항상 0이다. 이니셜 에너지가 0이다. 라는 걸 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특별히 초기값을 고려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IO하고 IS하고의 관계에서 뭘 사용하면 됩니까? 전류 분배 법칙 사용하면 되잖아요. S 더하기 1,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게 이렇게 IS 해야지 이게 I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달함수가 이제 여기에서는 전류꼴로 나타난다. 그러면 입력 S하고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해주면 S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뭐 이걸 시간상으로 해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T UT로 나오겠죠. 자, 아무튼 뭐 우리는 주파수상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출력 IO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 IS 전달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주면 S는 S 더하기 1 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또 나눠볼까요? 부분 분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밑에 인수분해된 꼴이 있으면 우리가 부분 분수를 해줘갖고 계속 잘게 쪼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분수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전달함수로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상에서 출력을 구하면 이런 부분 분수를 해줘야 되는 게 약간 좀 트리키하긴 해요. 근데 뭐 익숙해지면 또 괜찮으니까 무한한 방법뿐이 없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 갓난아기였을 때 기억은 못하지만 계속 일어나려고 계속 노력했을 거야. 쓰러져도 일어나고 뭐 자꾸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두 발로 걷게 된 거잖아요. 이거 처음 했는데 어떻게 다 알아? 다 알면 천재지 정말. 아마 이거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부분 우리가 나눠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분의 1 빼기 S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는 S분의 A 2의 마이너스 2S, 그 다음에 S 더하기 1 B의 2의 마이너스 2S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값을 구해주면 A가 1, B도 1이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해요. S 더하기 1, 그 다음 빼기 S 2의 마이너스 2S, 그 다음 더하기 S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2S.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합니까? 역변환을 해주면 IOT는 그대로 역변을 해줍니다. 이거 UT가 되는 거죠. UT. 이거는 2의 마이너스 T UT. 그리고 이거는 UT 빼기 2. 그 다음에 이건 타임 시프트. 시간 시프트 하는 거예요. T 빼기 2. UT 빼기 2. 해서 전류. 암페어를 놔둡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2 T UT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 빼기 2의 마이너스 T 빼기 2, 그리고 UT 빼기 2의 암페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시간상의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게 IOT가 된다. 자, 먼저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요거부터 그려주면 색깔 바꿔서. 자, 요거 보면 0 이전에는 이제 0으로 0초 이전에는 다 0이고 여기서부터 0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게 무한대로 가면 1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1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보면 두 번째 거는 2초를 기준으로 해요. 2초 이전에는 요거 때문에 2초 이전에는 뭐가 돼요? 0이 된다. 그럼 이게 이렇게 가면 2초에서 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초에서 요 값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2초가 하면 0이니까 0이면 1이니까 이것도 결국 0이 된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이게 결국 1의 수렴하니까 이것도 뭐 이런 익스포넨셜이 되겠네요. 근데 이 두 개가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걸 빼주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빼주니까 빼주는 값이 이제 요로 갈수록 점점 많으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0에 수렴하게 된다. 자, 이런 이제 그래프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게 됐는데 아마 멜렉 같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뭐냐면 주파수상에서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하고 입력하고 곱해주고 그걸 다시 역변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시간상에서 컨볼루션 했을 때 이 결과 yt가 결국 i, t가 되는 것. 이게 같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컨볼루션 또 우리 배운 거 계속 해봐야죠. t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ht 컨볼루션 입력이 i, s, t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h 타워가 되는 거고 i, s, t 빼기 타워가 돼서 d 타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I, S 타워가 되고요. H, T 빼기 타워, D 타워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입력이고, 여기서 구한 게,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H 타워가, 아까 전에, 시간상에서가 2의 마이너스 T라고 했습니다. 2의 마이너스 TUT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려보면, 이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자, 0을 기준이니까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쭉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IST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네요.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이고요. 1회 함수 이렇게 가죠. 요 놈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거를 움직이는 게 편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움직이는 게 편해요? 저는 익스포넨셜 움직이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각진 거 딱딱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저는 이걸 선택할 겁니다. 이거 그러면 IS 타워라고 넣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보면 여기가 타워가 되고 이 0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타워가 돼요. 마이너스 타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IS 마이너스 타워 더하기 T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즉 이렇게 마이너스 2 더하기 T T 해갖고 요게 이제 자유롭게 요 길이는 2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T가 이제 변수가 되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움직여서 과연 곱셈을 하는 거야. 요 전달함수, 시간상의 전달함수를 곱셈하고 적분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출력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그려줘야죠. 자, 이게 쭉 그려주고, 너무 길게 그렸다.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 이렇게 쭉 내립니다. 쭉 내려주고, 요거 해주면 자, 여기 1이 되는 거고요. 이건 H 타워입니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요거는 IS T 빼기 타워가 되는 거죠. T 빼기 타워. 그게 이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 T 마이너스 2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번의 경우 t가 0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잖아요. 0이잖아요. yt는 어떻게 돼? 0이잖아요. 여기 0 곱하기 1 하면 0이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해서 하면 뭐야? 0 결국 0이잖아요. 자, 0 여기 0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두 번째 경우는 t가 이제 좀 이렇게 살금살금 움직여서 넘어왔어. 이렇게 t가 넘어왔어요. 자, 근데 t는 0보다 큰데 마이너스 2 더하기 t는 0보다 작어.
즉 완전하게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맥시멈 와봤자 여기 2까지 해갖고 이렇게 오는 게 맥시멈이고 다 여기 안에서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 이게 이 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즉 이걸 해주면 0에서 2 구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이 t라는 요 구간에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t가 될 텐데 t초.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만 겹칩니까? 요 부분만 겹치는 거죠. 이 t가 움직일 수 있는 요 구간. 왜냐면 요 구간은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있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요? yt는 0에서부터 t까지이고 이때 이 값이 뭐예요? 1이라고 했죠. 1 곱하고 h 타워는 뭐랍니까? 2의 마이너스 t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니 타워죠. 지금 타워로 보고 있으니까 타워니까 d 타워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2의 마이너스 t 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구간 볼까요? 세 번째는 이게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왔어. 이제 세 번째는 완전히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자, 그럼 t 빼기 2가 뭐냐? 0보다 큰 경우야. 즉 t가 2보다 큰 경우. 그럼 이제 요건 쭉 가면 더 이상 구간 나눠질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다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이게 뭐 여기 가서 하든 여기 가서 하든 다 겹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럼 yt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니까.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만 적분이 되고 요건 어차피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되는 거죠?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때 이게 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2의 마이너스 타워 d 타워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t 2 마이너스 1 암페어.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 구간에 따라서 맞게 그려졌는지 출력이 맞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쭉 해서 볼까요? 자, 일단은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뭡니까? 0이네요. 그럼 여기 0. 그리고 t가 구간이 0에서부터 2초, 0에서부터 2초 구간입니다. 그때 값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0초면 이제 0부터 시작한 거고 2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1에 수렴하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 값이 뭐냐? 요 값이 1 빼기 2의 마이너스 2. 요 값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초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초 이후부터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감소해서 0에 수렴하는 값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 시간상에서 컨볼루션으로 그린 거, 자, 요 값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2초에서 나온 거죠. 그럼 그게 여기 2초에서 나온 요 값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그리고 그래프도 어때요? 증가했다가 2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 그리고 0에 수렴하는 거, 이것도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0에 수렴하는 거 같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달함수, 즉 주파수상에서 전달함수를 구하고 입력을 주파수상으로 변환해주고 곱셈을 해준 다음에 출력을 구해요. 주파수상에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시간상에서 역변을 해준 결과나 아니면 그냥 시간상에서 바로 컨볼루션 해줘서 나온 이 출력값, 시간상의 출력값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 컨볼루션 하기 위해서 오늘 예제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교과서나 다른 참고서적 보면서 많이 풀어보셔서 꼭 컨볼루션 개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